기존의 F-16 조종사들은 그냥 KF-21로 바로 옮겨 탈 수 있다. That's right. 아까 F-16이 전 세계 몇 대다? 1000대 이상이죠. 그죠? 대박. 전투기 조종사가 좋다고 파는 전투기. 저 같으면 살 것 같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빨리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품절 임박. 그쪽 공군이 만족도가 상당하답니다. 오프 더 레코드. 방송인데? 아, 온 더 레코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 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 이제 잘 판매를 해야겠죠. 지금 KF-21을 주목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필리핀은 전투기 도입 사업에 F-16과 함께 최종 후보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선정을 했고요. 이거 보십시오. F-16과 함께 KF-21. 아, 그렇구나. F-16을 넘는 항공기에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야, 그러면 F-16이 전 세계 1000대 이상 팔렸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뺏어오면 대박. 대박이. 대박. 뭐 사야 되나? 자, 거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외신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FA-550 경전투기를 운영을 하면서 받은 한국의 지원과 운영 시스템에 만족한 필리핀이 한국의 KF-21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님들께서 거기서 엄청 노력을 하셔서 그쪽 공군이 만족도가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우호적인 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 더 레코드. 방송인데? 아, 온 더 레코드?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튀르키예 전투기 칸을 100대 정도 도입한다는 소식에 되게 재미난 거는 사우디 공군이 좀 열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듣고. 거기 더워요. 원래 열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실 그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KF-21이다. 그러니까 KF-21을 꼭 사자가 아니라 경쟁을 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 칸이 긴장할 전투기로는 KF-21이 있으니 두 기종을 경쟁을 붙여보자, 정합을 붙여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KF-21이 아직 전력화된 기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른 전투기들을 긴장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죠. 자, 태국도 있습니다.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 도입을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했어요? 네. 와우. 그래서 거절을 한번 당하고 이번에 또 한 번 뭐 재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F-35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전투기를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KF-21이다. F-35에 대응하는 KF-21. 그러니까 F-35는 못 사니 그럼 뭘 살까라고 하다가 KF-21,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대박.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페루가 있는데요. 페루는 얼마 전에 국가 정상들끼리 만나서 전방위적인 방산 협력에 합의를 했어요.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제가 언론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 그런데 기사를 접했습니다. 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셨네. 그러니까 제 특기잖아요. 그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방위적인 협력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을 남미 국가에 판매를 할 때 페루가 사실은 우리의 항공 기술을 페루한테 전달을 해서 페루 현지에서도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렸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페루가 우리 항공기의 수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좋은 소식인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재님은 전투기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니까. 잘 모릅니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이, 어떻게 보면 고객의 니즈도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본인이 KF-21을 파는 사람이야. 해외 고객들에게 KF-21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겁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십니까, 자꾸. 팔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저라면
KF-21의 장점이 좀 있어요. 잠깐 썰을 풀자면 제가 개발 초기 단기에 KF-21 시뮬레이터를 타봤거든요. 근데 훈련을 한 번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 예. 바로 좌석에 앉아서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친숙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F-16 조종사인데 비슷해요. 그래서 바로 앉아서 시동 걸고 런웨이 가서 이륙을 하는 순간 개발자들이 와서 게이머야? 이런 식으로 제가 올라가서 기동을 하는데 퀵클라임에서 올라가는데 속도가 안 줄여요. 투 엔진의 이 강력한 파워 감명받았습니다. F-16 어느 정도 올라가다면 리커버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나 보자 쭉쭉쭉 올라가서 기동 다 하고 전술 출항 전술 입항해서 고속으로 내려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이머세요? 저 예비역인데요. 그때 이게 큰 메리트가 됩니다. 크게 훈련을 안 받아도 친숙합니다. F-16 출신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F-16 시장을 두드릴 수 있겠죠. 이거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F-16의 4.5세대인 바이퍼 또는 F-15 익스텐드 버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봐야 플랫폼이 오래됐거든요. 설계가 옛날 방식인 거죠. 70년대 방식. 근데 지금 현재 2000년 이후의 설계 방식을 쓴 전투기랑 다를 수밖에 없죠. 좌석에 타보면 느낍니다. 제가 F-16을 타다가 KF-20을 타는 순간 와우, 뭐 2.0 타다가 3.8 플렉스 이게 다릅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조종사한테 상당히 맞춰준 거죠. 다른 나라 조종사는 더 하겠죠, 그죠?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마지막으로 F-16 조종관 잡은 게 시뮬레이터를 타기 한 몇 년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 3년 이상. 3년 이상. 예. 그럼 3년 전에 조종관을 잡았던 F-16 조종사가 처음 보는 기체에 올라타서 친숙했습니다. 상당히. 예, 전술 이륙을 하고 전술 기동 다 하고 내려올 때도 전술 착륙까지 했다. 네. 기존의 F-16 조종사들은 그냥 KF-21로 바로 옮겨 탈 수 있다. That's right. 아까 F-16이 전 세계 몇 대다? 1000대 이상이죠, 그죠? 대박. 사셔야 됩니다. 빨리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품절 임박. 전투기 조종사가 좋다고 파는 전투기. 저 같으면 살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전투기를 자체 개발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지만 우리 전투기라는 사실 빼고 객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때가 되긴 했어요. 자, KF-21은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진 무기 체계일까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KF-21이 4.5세대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물론 6세대를 지향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5세대급 전투기가 뭐가 있을까? F-16 바이퍼급 또는 F-15 뭐 업그레이드해서 4.5세대,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 그리핀 정도 있습니다. 그리핀은 북구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라팔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약간 반발적인 기류가 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동남아 국가부터 해서 많은 나라들이 F-16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을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근데 이 F-16이 많이 노후화가 됐죠.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기종을 들어와야 할 텐데 친구야 너는 쓰던 거 또 쓸래? 아니면 새 거 사고 싶냐? 나 또 쓰는 거 싫다. 그지? 4.5세대 KF-21이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수치적으로 말을 해서 4.5세대급의 스텔스 레디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 그리고 국가적 원동력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유럽의 항공우주 강국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독자 개발보다는 컨소시엄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독자 개발과 컨소시엄 개발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건 맞아요. 대한민국이 KF-21을 순조롭게 전력화시킨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기술의 진일보를 뜻할 뿐만 아니라 KF-21을 생산하는 데 관여한 많은 회사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 4.5세대, 6세대급의 전투기의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야? 그럼 전 세계 4.5세대, 6세대의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들의 부품을 댈 수 있는 회사야. 그렇죠. 라는 게 됩니다. 코로나 때 많은 방산 업체들,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닫았다는 얘기는 가동을 많이 안 시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K방산으로 뜨는 이유가 지금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그동안 남들이 노를 때 열심히 했던 개미들, 우리나라 지금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예. 만든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외에서는 뭘 내놓으라 해도 뭘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얘기하면 바로 오네. 그 점도 엄청난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국뽕을 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사심을 빼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은 건 좋은 거고 잘난 건 잘난 거네요. 저는 KF21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형 독침 무기들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무기만 사용한다고 하면 비행기를 팔고 싶어도 이 무장의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같이 개발하는 거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외국 항공기에 우리 무기를 인티시키려고 하면은 정보를 다 줘야 된다. 그래서 보안이 깨져버린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KF-21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그런 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거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전투기를 갖다가 우리나라 무기를 달려고 하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돈도 주어야 돼요. 기간도 오래 걸려요.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이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우리 플랫폼이 있어야 확장성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미사일의 비밀을 미국 측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기체에 달아서 뭐 실험을 하니까 언제든지 원할 때 실험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건 뭐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그렇네요. 최고인데요. KF-21의 한국형 독침 무기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여태까지 해군에 대한 전력 백업을 공군이 해줬는데 그걸 끝까지 가져가겠다. 근데 이제 초음속이라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격이 사실상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사일, 극초음 미사일 동일하고요. 이제 미사일 상승 단계 킬체인의 요격 미사일을 항공기에서 때리겠다. 이것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새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가자 지구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쪽도 그렇고 주로 날라오는 미사일이나 로켓을 요격하는 게 굉장히 큰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거의 최초는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제대로 된 요격 무기 체계를 쓸 수 있는 기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예. 저 개념은 미국 전투기들이 처음 하다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개념인데 왜 안 하냐면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그 ICBM 같은 거를 전투기로 요격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부스터 초기 단계에 바로 보고서 요격을 한다면 이거는 성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킬체인의 전력으로 사용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KF-21이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생산, 납품, 관리까지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외 고객들에게 줌으로써 이 만족이 기대됩니다. 또 기대할 것이 KF-21의 향후 개발 버전인데요. 현재까지는 3가지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EA, EX, SA 3가지 버전인데요. 그게 어떤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KF-21 EA 버전은 전자전 전투기입니다. 전자전기. 전자전 전투기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모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거고요. 이외에도 대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서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지금 상당히 잘 지목해 주셨는데요. 이 전자전기라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스텔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투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텔스 전투기로만 할 수 없고요. 기존의 전력들 가지고 극대화하는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전자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군의 손실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자전기가 없죠. 그죠. 플랫폼 이제 공격 전력만 있는데 저게 KF-21이 플랫폼이 됨으로써 우리가 저런 전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 전자전기를 가진 국가는 몇 나라 없습니다. 특히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가지고 있고요. 유럽에서 개발을 하다 지금 어느 정도 스톱된 상태고요.
그렇게 보면 저런 전자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근 들어 보니까 중국에서도 전자전기에 많은 이 개발과 시간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예, 이 전쟁에서 승리의 전승의 요인은 전자전기라고 해도 실언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 KF-21 EX 버전이 있습니다. 한때 KF-21 블록 3로 불리던 성능 개량 버전이죠.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하고 내부 무장창을 장착을 해서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나중에 F-35가 노후화됐을 때 우리의 하이급 전투기로 스텔스 전투기가 들어갈 수 있겠죠. KF-21의 업그레이드 버전.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내부 무장창을 가진 전투기는 F-22, F-35, J-20, Su-57 밖에 없는 첨단 기술이죠. 이를 위해서 KF-21의 기관포 배치가 일부 변경이 되고 반매립식 무장 장착대 공간에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이 가능하고요.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 역시 내장형으로 바꿔서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A사 레이더나 자체 방어 전자전 장비 등도 개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KF-21EX는 카이가 준비 중인 NACS의 하부 체계로 무인 전투기 등과 위성 데이터 링크로 연결이 되는데 카이는 203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봤더니 사실 A사 레이더는 체계 개발이 다 끝났고요. 지금 하는 게 소프트웨어 매칭하고 그리고 무장 시스템하고의 이 인티 실험만 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전까지 간 거죠. 개체 개발은 끝난 겁니다. 와, 이게 기한 내에 된다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주변국에서 엄청 두려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 내부 무장 장착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스텔스를 위해서는 무장을 외부에 장착을 하면 다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부에 장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스텔스의 관건이겠죠. 그거를 이전엔 얘기 안 하다가 이제는 진화적인 측면으로 앞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KF-21SA인데요. 수출형 버전입니다. KF-21SA는 수출국 요구 사양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가 교체될 전망이고요.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에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람의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해 공군 전력 증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재님은 KF-21 사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KF-21을 사시려면 30분 남으셨으니까 빨리 사십시오. 제 말씀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치적이나 세계 경제적 그리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보여준 빨리빨리 그러나 정확하게 고객을 위한 이런 만족도 서비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F-16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자. 이거 자체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선후배님들 전투 조종사 현역 또는 예비역들께서 같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회사에서 맡기는 것보다 공군 조종사들이 투입됨으로써 우리가 사용자인데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를 같이 가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기술이 집약된 이런 전투기를 현역들과 같이 만드는 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고해할 게 있습니다. KF-21이 처음 개발될 당시 그때 국내 개발을 해야 된다 혹은 해외에서 바로 사와서 전력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해외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KF-21이 이 정도로 발전한 모습을 보고 전향했습니다. 공군 사랑합니다. 공군 예의주시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KF-21에 관해서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KF-21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숨은 주역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시험비행 조종사, 우리나라의 척예거 같은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조종사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많이 알거든요. 엄청 고생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지 않게 만드는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FN TV가 KT 채널 101번에 편성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자, 그 뜻은 뭐냐? 앞으로 저희 리얼 웨폰 K 그 채널에서도 볼 수 있고, 물론 이전 채널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